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젤과 본사의 완미당과 암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누차 말씀드립니다. 합동연합학술은 석박사과정을 늘 연중 모집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래처에서는 LA 필턴 대학교에 정식 박사 학위를 받는 2년 8학기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등록을 하지 않고 박사 과정을 하지 않고 청강생으로만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화요일마다 수업이 있는데 첫째 주 화요일만 인천 캠퍼스에 오셔서 실기 교육을 받으시고, 둘째, 셋째, 넷째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에 한 번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어렵질 않죠. 그렇게 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고객들이 여러분이 또 원장님이 하는 말을 믿어주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고객들이 너무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상담했다가는 절대로 고객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고객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만들려면은,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시려면은 고객보다는 여러분이 우위에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과 상식을 겸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학위 있는 거 하고 박사학위를 걸고 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8학기 등록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은 등록하지 않고 그냥 청강생으로 참석만 해도 배우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을 보내드릴 때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한 번만 하시고, 좋아요는 영상 제가 이걸 개인별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릴 때마다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본사 홈페이지는 www.oocos.com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게 내용은 네이버 밴드에 이게 올라갑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쓰시든지, 고객 상담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밴드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코스라는 밴드에 가입하신 사람은 주 우리 코스에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코스에 가입하는 거 할 줄 모르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 코스 TV를 검색하시면 오늘로 506회차 영상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갑니다. 506개의 영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본사에 맞게 그만큼 건강미인으로 가거든요. 즉 몸과 육신과 정신이 건강해야만이 얼굴 미인 또는 날씬한 미모를 갖출 수 있는 정말로 참된 미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치를 걸고 지금 37년 정도 됐네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매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것도 많아요. 육신과 몸에 정신의 모든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암이라는 걸 나오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 날씬해진 거, 얼굴 이쁘는 거, 그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걸리지 않기 전에는 원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암에 걸리면은 이제 삶에 대한 의욕도 잃게 되고, 아름다움과 이러한 그 날씬하고 비만에 걸리지 않는 아주 몸매 좋게 가꾸는 것도 이제는 좌절하게 되고 바싹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오늘 하는 내용 잘 들으시고 암에 걸렸다 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샵의 원장이나 지사장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식구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 식구들에게 잘 설명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기사회생할 수가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미인을 창조하려는 것은 체세포를 부활시키면 됩니다. 모든 세포가 부활이 되면 이것이 건강한 미인이 된다. 이걸 영어로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전에 눈으로는 이 그림을 봐주시고 귀로는 제가 하는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검사로 조기 발견을 하자.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으로 사망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일찍이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암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건강검진을 받아도 암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건강검진은 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받아야 할 검사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확실하게 암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매년 필수 검사 항목으로는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검사, 암 검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압 측정, 그 외에 머리부터 하복부까지 CT를 찍고 위와 장은 내시경으로 그 점막을 직접 들여다보고 이 정도면 웬만한 암은 예방 또는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일찍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진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영상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식단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을 항에이지라고 합니다. 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즉 에이지 대사산물이 많을수록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식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봅니다. 2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하는 암 정말 걱정된다. 2명 중 1명입니다. 이게 참으로 위험하겠죠. 현대 문명 문화가 발전할수록 암은 더 늘어납니다. 또 수명이 길어질수록 암은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암을 예방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암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는 누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명 중에 1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내가 1명에 해당된다면은 얼마나 그게 무서울까요? 그 정도로 이제는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암과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DNA에 에이즈 즉 대사산물이 축적이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또한 AGE 최종 대사산물은 암의 전이에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즉 한 개의 암이 나중에 전체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이 에이즈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항에이지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발암성이 의심되는 여기 그림을 보세요. 발암성 의심되는 식품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크릴 아미드라고 나왔는데 이걸 아마이드라고 해도 돼요. 아크릴 아마이드, 다른 말로 유기합성 플라스틱 접합제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쓰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그것은 포테이토 칩이 있죠. 그 다음에 감자튀김, 이거 다 좋아하는 거네. 다 감자칩이죠. 이것은 또 이 감자튀김, 여기에는 튀기고 볶아서 결국은 최종 대사산물 중에 하나가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이건 피해야 돼요.
요새는 햄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감자, 칩하고 튀김 이런 것을 같이 먹거든요. 그것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은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겨요. 그 중에 이제 아크릴 아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보면은 아크릴 아미드는 100종류 이상의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 중에서 또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발암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있는 것은 감자칩이나 감자 튀김 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부터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 또는 긴 모양의 가공육, 분홍색이나 긴 모양의 가공육, 이 분홍색 속에는 빨간색도 포함이 됩니다. 햄이나 이런 거 보면 햄철에 햄이나 이런 소시지에 보면은 붉은 색소나 또는 혈액 피가 들어 있어요. 색소를 또 일부러 분홍색 색소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베이컨. 그러니까 이 육류 중에서 적색 육류, 즉 혈액이 포함되어 있는 육류는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혈액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조리를 해서 드셔도 되고 아예 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을 띠고 있고 긴 모양을 하고 있는 가공육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게 햄과 소시지와 베이컨입니다. 이것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가공육이잖아요. 일단 가공육은 그냥 생 고기에 비해서 엄청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이것을 오늘부터는 조심해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으로 이 눕는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발암성이 의심되는 식품은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는 100가지 종류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성물질을 내뿜는 것이 바로 아크릴 아미드. 아크릴 아미드는 국제적인 암연구 기관으로부터 발암성에 관해 나쁜 의미로의 검은 딱지를 받은 물질입니다. 고구마나 옥수수처럼 당질이 많이 함유한 식품을 고온에서 기름이나 이런 걸로 가열했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감자 튀김이나 감자 칩에는 엄청난 양의 아크릴 아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WHO에서 거기에는 아초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초산염이 뭐냐면은 햄이나 소시지 이런 거에 발색제입니다. 색깔을 나타내도록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아초산염이고 그 다음에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그런 식품은 아예 입에 댈 엄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가공육은 다 방부제 들어가 있어요. 발색제, 방부제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적극 추천하는 음식은 야채입니다. 야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식이섬유는 대변의 양을 늘린다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돼서 장 활동을 컨트롤해 줍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해서 지금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것을 잘 컨트롤해 줍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유해균을 누르고 활발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 활동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것이 야채입니다. 야채는 많이 드세요. 일일 야채 섭취 권장량은 350g이고 식사 때 함께 나오는 작은 접시의 양이 대략 70g이니까 하루 5접시 정도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5접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어야 됩니다. 살짝 데친 야채와 생야채의 균형을 잘 맞춰서 먹으면 항암의 효과가 아주 높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항암작용을 하는 것은 다 야채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해요. 여기 이제 표를 봅니다. 국립의약품 식품위생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인데 식품명 최소치와 최대치가 나오네요. 포테이토 칩 467에서 3544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은 이렇게 512에서 784 킬로그램당 마이크로그램
입니다. 이게 1kg에 kg당 즉 3544kg당 467 마이크로그램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스켓이나 크래커는 53.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들 많이 먹죠. 113 먹지 마세요. 옥수수 칩도 문제예요. 117. 그 다음에 식빵, 그 다음에 롤펜 이것도 9. 그 다음에 초콜릿 파우더 104. 커피 파우더 151. 이게 아크릴 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아예 오늘 많이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걸 꼭 그렇게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야채를 즐겨 먹는 게 좋습니다. 목표는 하루에 350g인데 350g 야채 여러 가지 섞었을 때 야채가 350g일 경우 이게 한 끼예요. 한 끼일 경우 요것이 하루에 7접시 정도 먹어야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작은 접시 5개, 이제 7개가 아닌 5개 정도는 꼭 드셔야 된다.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 오이와 토마토, 콜솔로라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색 야채 5가지 색이 나는 야채는 날마다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암을 항암 작용도 하면서 암을 예방하는 작용이 탁월한 것이 야채입니다. 야채에 있는 색소가 5가지 색소가 암을 공격을 해요. 암을 막아내준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그러면 이제 셀젤과 완미당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 계셔야 할 게, 유방암, 자궁암은 5년 동안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진행이 됐다가 5년 지나서 한 1cm 정도로 나타났을 때 병원 검사에서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복기가 즉 성장기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암에 걸릴 거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완미당 즐겨 드셔야 되고, 셀젤로 전신 한증을 일주일에 2~3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셀젤로 그렇게 하시면서 완미당을 꼭 복용하세요. 완미당은 2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딱 2가지를 개선시켜 줍니다. 하나는 항암작용을 하는 상황버섯이 많이 들어갔어요. 항암작용을 하는 상황버섯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항암작용하는 약 38가지의 한약재로 만들어졌어요. 상황버섯 포함해서 38가지의 항암작용이 강하도록 그렇게 처방한 것이 완미당입니다. 그러니까 또 염증에, 혈액의 염증이나 오탁을 맑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한약재들이 38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염증이 생깁니다.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액이 염증이 흘러요. 그러면 혈액이 그 염증을 어디다 갖다 주겠어요? 전부 세포에다 갖다 던져준다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사멸을 하거나 기형세포가 돼서 나중에 발전하면은 암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암세포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뿐 아니에요. 비만자들. 그래서 내가 항상 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항상 염증이 발생이 돼요. 몸 안에서. 그래가지고 혈액을 더럽게 하고 세포에 손상을 줘서 결국은 암을 발생시키는 것도 비만이 많아요. 비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주는 거, 그리고 염증을 다 잡아주면서 동시에 상황버섯을 비롯한 38가지는 항암작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암 환자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아까 유방암, 자궁암이 5년 만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10년에서 15년입니다. 간암, 예를 들어서 위암, 폐암 이런 것 등등은 약 10년 내지 15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나타나니까. 그리고 한번 1cm 이상 커지면은요 급속도로 번져요. 그리고 바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방 차원에서 내가 내 몸에 지금 암세포가 떠돌아다닌다, 암세포가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T세포나 B세포, 대식세포 이런 면역세포가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암세포를 죽이고 제거하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는 것이지, 나중에 나이 들면은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그래서 옛날에는 60세 이상은 암을 잘 안 걸렸는데 요새는 70, 80세에도 암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잘 먹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오래 사는 수명이 연장이 될수록 암 환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날마다라도 지사나 샵에 있는 한증을 셀젤 바르고 해달라 해가지고 찾아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미당을 예방 차원에서는 아침에 식전 한 포, 저녁 식전 한 포 이렇게 하루에 두 포씩을 드시고, 이게 완미당은 박스채 구비해서 사놓고 집에서 집집마다 하루에 두 번 식전으로 아침 저녁 식전으로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했다 하면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못 먹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완미당은 그때에는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먹어야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는 완미당을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잠잘 때 식전으로 빈속에 먹으세요. 그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속이 비어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드시 해주시면은 예방 차원에서는 완미당 하루 두 번,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을 원하시는 분은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드시다가 좋아지면은 두 번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셀젤로 한증하는 거 이것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오늘 알려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렸으니까, 내가 암에 안 걸렸다, 암에 안 걸렸어도 셀젤로 한증과 그 완미당은 복용을 해야 돼요. 지사장들, 샵의 원장님들 본사에서 완미당을 사놓고 판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완미당은 꼭 판매하셔야 돼요. 건미당은 보약 정도로 생각하시고, 몸이 허약한 사람한테는 건미당, 그 다음에 혈액에 염증이 많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완미당,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부터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업소는 번창합니다.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